자, 엑스파일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 엑스파일 내용 중에 주로 이제 그 장모건이 많죠.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. 법원은 최 씨가 지난 2013년 동업자들과 함께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3년 동안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최 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 씨도 병원 계약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재판부는 부정수급한 요양급여 액수가 크고 국민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장모의 선고기일이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김영삼 도서관과 박정희 기념재단을 잇따라 찾아 민주화와 경제 철학 계승을 다짐했습니다. 장모의 법정 구속 소식엔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는 짤막한 답변만 밝혔습니다. 여권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.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과 장모가 경제 공동체라고 했고 강병원 최고위원은 윤석열 몰락에 종소리가 울린다고 했습니다. 장모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야당은 윤 전 총장이 보고도 받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.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2019년 6월에 주진우 씨가 나가서 한 말입니다. 박근혜 정부 때 털고 또 털었습니다. 취재를 해봤어요. 깊게 해봤는데 예. 신빙성이 하나도 없고요. 이 장모 사기 사건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은 대법원에서 벌금 1,000만 원 유죄 확정을 받았어요. 유가족권 피해를 봤다고 하고 안모 씨가 떠들고 다니는데 이분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. 장모 얘기는 함부로 하면 자동으로 명예훼손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주진우 씨가 털어도 안 나오는 게 갑자기 사실이 된다라는 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수사가 있을 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. 그리고 수사의 실무 책임을 졌던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이었고요. 최 검찰총장이 결국 사생활 문제가 드러나고 이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윤 총장도 정말 증거가 있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그 문제가 과연 대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. 마찬가지로 또 이 정부에 와서 야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할 때 그때 야권이 그러한 증거 문건들은 있었다라고 하면 과연 안 내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장모가 아주 억척같이 벌었고 이런 가운데에서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 다 사실이다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내가 MB를 맡아서 선거를 치러봤는데 자고 나면 또 터지고 자고 나면 또 하루 한 가지 터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하루는 MB가 왔길래 내가 그래서 형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았어요. 그럼 매일매일 터집니까? 네, 이렇게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대선 유력 후보가 되면 이런 것은 또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정교하게 다 다듬어서 돌아다니는 건데 나는 이번에 엑스파일 가는 걸 뭐 언론에서만 보고 그랬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장모 문제나 그 부인 문제가 결혼하기 전에 일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장모도 되기 전에 부인도 되기 전에 일이 많았고 두 번째는 사실이라면 검증을 해야죠. 사실이라면 그건 아무리 돌아다니는 찌라시의 수주이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.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사실일 확률이 아니고 찌라시 확률이 많다 이 말이죠. 자, 아무튼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한 기자가 윤 전 총장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요. 그 줄리에 대해 아십니까? 이런 질문했는데 혹시 줄리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? 시 원 장관님은? 들어봤죠. 네. 이거는 어떻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? 사실은 뭐
이런 걸 이 방송에서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. 예. 일단은 대선 후보라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, 또 주변의 친인척, 친구 관계 이런 게 다 네네.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럼 네, 이것도 그리고-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네네. 추미애 장관은 그 윤석열을 잡는 매가 될 게 아니라 자기 아들 탈영 문제나 먼저 좀 아니 그러니까 자기인데 쏠린 의혹과 그거나 먼저 밝힐 생각해야지. 자기들 탈영 문제는 권력을 이용해서 덮어나가고 뭐 지금 새삼스럽게 뭐 윤석열 거 걸고 넘어져서 뭐 윤석열 할 그런 계획은 총장이 아니죠. 지치고 힘 빠지고 막 기진맥진할 때 에너지 드링크 핫픽스 뭐 딱 한번 또 힘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 아니냐. 또 그리고 또 처음에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왔던 그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 뒤에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거고 홍준표 의원도 계속 변죽만 올리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. 그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전 장관이 나와주면서 윤 총장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천군만마를 만난 것 같은 거죠. 이제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메신저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윤 총장한테는 참 천운이 깃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저 눈까지는 아니지만은 기회가 좋지.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. 지금은요 네거티브 대응팀하고 만나가지고 알리바이 자료들 수집을 해야죠. 그 엑스파일에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나중에 저희 하면 뭔 소리냐고 빵하고 터뜨릴 만한 것들을 계속 수집을 해놨어야죠. 저는 사실 박근혜 후보 네거티브 대응팀 그 방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신상 부분을 제가 했었어요. 그러니까 직계가족, 네. 예, 아버지, 엄마, 동생들까지 거기 이제 유경재단, 뭐 영남대학, MBC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았죠. 그걸 하려다 보니까 한국 근대사를 다 공부해야 돼요, 그거를. 그걸 1년 반 동안 그 대응 자료들을 다 준비를 했고요. 네. 여러 군데에서 공격이 들어왔었습니다. 마치 아이언돔 같아요. 뭐 날라오면 빵 때리고 날라오면 빵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대응을 해서 어쨌든 잘 막아냈었죠.